네, 교도소에는 인권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감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도관들의 토로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푸념이 나오는 건지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김 팀장,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그렇게 고소고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한 해 1,000명이 넘는 교도관들이요, 수감자로부터 고소고발,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방안의 온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면서 고소를 하는 거고요. 나한테 반말했다, 기분이 불쾌하다 이유로 교도관을 또 고소하고요. 또 제때 순찰을 돌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 고소하기도 하고요. 제일 황당했던 이유는 나에게 눈을 부라린다, 뭐 이런 이유로 교도관을 고소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아마 이 교도관들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교도관들은 그 교도소 내에서 자신들을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고 교화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 부담감을 지워가지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뭔가 그게 사실이거나 아니건 간에 진정하거나 투서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면요.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네. 불편하고 또 잘 아시지만 위에서는 슬기롭게 했어야지 말이야 고발 안 당하지 이런 식으로 위에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긴 한데요. 네. 이런 부분 등등이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일이요? 화장실하고 벽면 사이에 이 종이를 붙여놔가지고 네. 밖에 있는 교도관이 안쪽을 바라볼 수 없도록 고의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이거 그 종이 전부 떼내라. 감시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못 된다고 아마 계속 버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지시를 불이행했다 해서 교도관이 그 수용 거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종이를 떼낸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어디서 범죄자들도 법리를 많이 아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만 주거 침입이다. 글쎄 그게 자신의 주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주거 침입 아니냐. 집단 폭행으로 다 날릴 거다. 니네는 이제 좀 굴욕적인 이야기예요. 니네는 문지기에 불과하다. 이런 등등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검사보다 자신들이 법 더 잘한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판사, 검사, 변호사 해가지고 또 토론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역할각도 하는군요. 네. 참 교도관들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애교라면서요. 더한 것도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협박받는 경우라든지요, 살해 협박, 특히 남아뿐만 아니라 가족이 협박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들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나 출소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너 퇴근길 조심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간과 폭행으로 들어왔던 수감자가 교도소 직원한테 이렇게 PC하고 태블릿 PC하고 나 영양식 좀 넣어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이것을 거부하자 야, 나 너 집 주소 어디 있는지 다 알아. 그리고 너네 애들 사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협박을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애들이 학교 제대로 다닐 수 있겠냐 이렇게 가족까지 협박을 하면요. 교도관 입장에서는 끔찍하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현직에서 밖에서 형사생활할 때 제가 구속 수감한 사람이 집에 전화해가지고 애 동선 전화하면서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전화 끊고 그래가지고 정말요? 굉장히 고통받고 이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도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서만 존재하는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 출소자가 밖에 출소한 다음에 이제 니네 애들 어느 학교 다니는지 다 안다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루 꼬박 가서 근무하고 나가는 사이에 집은 빈 거거든요. 그렇죠. 엄마만 있고. 네.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협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교도관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요. 네. 대량으로 정부 공개 청구를 한대요. 그 안에서 교도 행정과 관련된 무슨 내용, 뭐와 관련된 내용 일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정부 공개 청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악의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교도관들을 괴롭힌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적정한 선에서 어떠한 형태로건 통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교도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요, 이 교도관의 최고 상급자는 교도소장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까지 그 고소 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엉터리 고소 고발이라는 게 확인될 수 있는 게 실제로 정말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요. 네, 지금 3년간 지금 이 고발된 거를 이제 보니까 총 2,315건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 네. 2017년에 이제 783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855건, 그리고 이제 2019년에 10월까지 이제 총 677건인데, 사실 기소된 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좀 겉으로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명백한 무고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무고죄가 이제 무고이면은 이 부분을 무고죄로 역으로 맞고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 교도 간의 직업이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용자를 교정하고 교화를 해서 다시 이제 사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이제 직업과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히려 다시 이제 이런 고발을 남용을 했던 이 그 수용자들을 다시 이제 맞고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맞고소를 해서 대응을 하고는 있지 않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자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별의별 이유로 고소를 해도 사실상 교도관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예, 말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작 교도소 안에 네. 수용자 인권은 있고 네. 교도관들의 인권은 없다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 수감자들은 국가인권위라고 해가지고요. 국가인권위에다가 제소까지 할 수 있지만 아까 지금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교도관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이 수감자들이 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우리의 인권은 없다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게 말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몸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실제 뭐 에이즈에 걸린 한 수감자가 교도관한테 침을 뱉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는 좀 공황장애를 시달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것도 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수감자들은 독방을 쓰는 거를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좁은 일반 수용소보다는 넓은 독방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제재하는 것도 쉬운 방법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교도관들도 폐쇄된 장소에서 하루 네. 종일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렇습니다. 협박까지 당하면 몸이 성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래서 이 교도관들의 한 4명 중에 1명꼴 정도가 무능감, 우울증, 불안감, 외상후, 그 스트레스 증후군 뭐 이런 것 등등의 정신적인 어떤 지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성직자 같은 사명감으로 일하려고 해도 매일 뭐 욕설과 협박, 고수까지 당하다 보면 회의감이 밀려온다 뭐 이런 얘기 했겠고요. 뭐 툭하면 수용자가 그 얘기하죠. 공무원들한테 옷 벗겨버린다고. 아유. 뭐 저도 32년 형사하면서 옷 벗긴다는 소리를 수천 번 들었습니다만은 진짜요? 벗지는 않았어요. 그들에 의해서. 네. 근데 그래도 이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교도관들이 뭐 5년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통계를 내보니까 경찰 다음입니다. 그래요? 22명이에요. 적지 않은 이 교도관들이 이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면 이건 국가에서 좀 챙겨봐야 됩니다, 진짜. 네, 정말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심리 관리가 특별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그거에 대한 아마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배당이 됐을 겁니다. 근데 심리치료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용자들 위주로 다른 거지 교도관들 위주의 것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경찰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했었는데요. 심리센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감히 얘기하면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기거나 네. 하는 갈등 등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찰 업무나 교도 업무 같은 경우는 되게 특수한 성격을 띠는데 일반 심리학이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미국 교도소 같은 경우는요. 인종별로 그리고 또한 교도소라든지 수용자들을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는 심리학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선 좀 선진의 문화를 선진의 시스템을 배울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도관들의 인권도 좀 함께 살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SNS로 의견이나 혹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